네, 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 때마다 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을 원하시냐, 저희가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내는데 도움을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시장이 정말 제가 봐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코스피는 올 들어 오른 상승폭을 모두 다 토해냈고요. 3, 4월 고점 대비 200포인트나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950까지 무너뜨리면서 결국 외국인들의 500억 순매도에 코스닥은 말할 것 없고요. 코스피는 1840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며칠 동안 제 예측이 너무나도 잘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두려워요. 이렇게 사실 이제 예측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겁이 날 정도예요. 네. 그런데 사실 에리나 씨가 네. 말씀한 거와 같이 토해냈다. 사실 음식을 먹고 체열을 하면 이제 다 올려내고 사실 며칠 더 가거든요. 좀 더 쉬어야 됩니다. 예, 속을 그죠. 달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속이 안정되면 그때 이제 음식을 취하는데 네. 빨리 조금 토해낸 거를 네. 조금 이제 좀 다독여서 네. 이제 빨리 조금 이제 맛있게 모든 종목들 좀 흡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실망한 이제 막연자실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투매를 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그런 걱정이 더 큽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누군가 팔아도 사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1800까지 내려오면 확실한 저가 매수해주는 세력이 좀 등장할까요? 아직까지는 더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버팀목이 됐던 삼성전자 중심의 IT 종목이 오늘 급락을 했잖아요, 김수영 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각광받던 전차 군단 다 네. 사라지고 이제는 주도 업종이 거의 없어졌어요. 네. 다 같이 이제 출발선에서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먼저 선조정받았던 화학주, 소재, 건설, 조선은 오히려 미리 조정받았기 때문에 덜 빠지고 그나마 좀 괜찮았던 업종까지도 키 맞추기 하면서 출발선이 확 뒤로 밀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과연 지금의 조정을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장우 씨가 얘기한 대로 조금 더 쉬면서 추가 조정이 더 나올는지 그에 발맞춘 전략은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챙겨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는요, 1, 2부로 나뉘어서 꾸려지게 되는데 먼저 1부는요, 김수영 장우 씨가 전문가 멘토링을 받아서 여러분들처럼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짤 겁니다. 종목을 직접 넣고 빼고 할 텐데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는지 매일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대결을 펼치는 배틀 코너와 여러분들의 종목을 전문가들이 직접 살펴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로 꾸려지게 되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는요,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오늘 이성대 전문가가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영 씨,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문자와 전화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문자를 보내주실 때 사실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좋습니다만 웬만하면 지금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가요? 그 진단을 네. 부탁하는 그런 문자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가 앞서서 추천을 좀 했던 종목이라든가 여기 방송 보고 샀는데 하는 종목들 AS 차원에서 상담 요청하시는 거 대환영입니다. 참고로 종목 상담 지금부터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실전 중심의 철저한 수익률 배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영 씨, 장우 씨에게 도움 말씀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이성대 전문가 그리고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루어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편이 승자가 되겠죠. 하지만 게임입니다. 페널티가 빠지면 재미가 훨씬 덜할 텐데요. 주식 배틀 1억쇼 페널티는요.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도 종목 역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 씨가 하게 되고요.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일 경우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반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모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 멘토 대신 멘토가 얼마 전부터 대신 이성대 전문가는 어떤 장기가 있으시죠?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잠시 전략도 들어볼 테지만 추세 시작점만 공략한다는 우리 이성대 전문가의 종목 보는 눈, 시장 보는 눈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설 장훈 씨의 멘토님은요? 네, 오늘 저의 멘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계의 미네르바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예. 네, 2050포인트였죠. 네. 네, 그때부터 너무나도 똑 부러지는 예측과 예. 적중, 예언. 오늘 두 분이 잘 만나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준남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영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주도주 파도 타기, 운영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 주식계 미네르바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자, 급합니다. 시장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스가 예상외로 심각하게 강펀치를 지금 전 글로벌 시장에 날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시장의 저점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2000에 4개월 만에 1900 깨고 1850도 깼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외국인들은 맞습니다. 계속 팔고요. 네.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실망이 많이 좀 크실 텐데요. 제가 지지난주 나오면서 이제 주식의 포트를 다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포트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원 강화 한 종목만 남겨놓고 계속 좀 보유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원 강화 하나도 이제 마저 정리를 하고 이제 저희는 주식 비중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볼 때 이제 항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하듯이 지수도 이제 꺾이기 전에 이제 매도하는 그런 시점을 타이밍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종합지수 차트가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장대 연봉이 나왔는데 이 차트를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 그 종목을 다 정리했다고 한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추세의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락의 시작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으로 꺾이기 전에 좀 매도를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저녁에 무방 시간에도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을 좀 확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오늘 딱 느낀 거는 기관들이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지수가 밀릴 때마다 1950 이하로 밀릴 때마다 연기금이라든가 이제 기관들 특히 이제 증권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주식을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하고 힘대결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패배를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오늘 그리스에서 이제 뱅크런 사태가 나온 이거에 대한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갈 때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는 오늘 많이 빠져서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돈이 아직 더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지를 않고 거의 뭐 장중에 누적으로 2만 개 가까이 계속 가져가면서 이 부분을 가져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그 외국인이 이제 사줘야지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당장 살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한 며칠 전부터 저녁 때 이제 무방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개별 종목들을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지수가 하락하면서 개별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대부분 다 누군가는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 근데 지수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올리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을 오히려 파는 그런 형태를 취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는데요.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좀 더 필요하고 개별 종목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도 이제 사태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한 자리.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자 분들도 아유 뭐 예전에 그리스 얘기 많이 나왔는데 뭐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하면 좀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뱅크런이라는 게 지금 그리스 내에서 은행에서 이제 자금 인출 사태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 탈퇴해서 그리스 내 은행이 문제가 되고 그 은행에 이제 은행하고 자금이 엮인 주변국들의 은행들까지도 또 연결되고 일파만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거를 시장이 이제 인식을 한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도 오늘 인식을 하면서 이제 일단 뭐 포기를 좀 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차별화 장세였었는데 박준환 전문가님, 그나마 좀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버팀목, 전차군다 특별히 삼성전자부터 주르륵 너무 심하게 하루 만에 급락했다는 게 더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오늘 악재 나왔었죠. 뭐 루머라고 하는데 엘피다에서 애플 쪽에 뭐 반도체를 된다고. 네. 이렇게 그 부분은 저도 오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아침에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이밍이 참. 예. 네. 지금 스마트폰으로 강자가 삼성 쪽에서 애플을 추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잘 되고 있는 기업에서 자기 밥그릇을 빼가는데 그쪽 그 자기 밥그릇을 빼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 물건을 쓰겠습니까? 물론 그 루머가 뭐 확실하지 100%는 아직 저도 모르겠는데 그 루머는 이미 전부터 이미 조금씩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에 출회되자마자 이제 이게 주가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주 이제 작은 부분이고 큰 부분에 대해서 물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전주 금요일 날 강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미리미리 나와서 좀 한 발 앞서서 여기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투자자분들에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자동차 업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도주 많이 말씀하셨죠. 네. 네, 근데 그게 이래요, 여러분들. 제가 앞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삼성그룹주하고 자동차 업종에 가는데 왜 다른 주식들이 빠진가? 그것도 너무 낙폭이 심하게. 여러분들 그걸 제가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앞에서 웃고 있으면서 주도주들은 살아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안 팔고 있다고요. 아무리 많이 물려도. 그렇잖아.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업종이 살아있는데 그걸 다 주도주라고 어떤 전문가도 어느 누구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팝니까? 주도주가 살아있으니까 올라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죠. 네. 심지어 뭐 예. 더 상승할 거라고 사기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는 다 물량을 이제 넘기면서 드디어 오늘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물론 악재는 나왔지만 그 악재도 이미 정보 같은 게 사실 악재 같은 게 미리 누군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나와가지고 삼성전자가 내려왔다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이미 그 정보는 소수의 집단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미 그런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누군가 조작이 되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하게 일격을 가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아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곧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 지금 사실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저점이 낮아지고 있단 말은 상승 추세에서나 하는 말이지. 곧 상승 추세에서 꺾였는데 그걸 저점이 낮아진 게 아니라 고점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 물론 지금 뭐 30%, 50% 많이들 손실이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 초부터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제가 왜냐면 리먼이나 그 IMF 때를 보면서 제가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우리가 모든 비밀은 사실 주가 지수 안에 있습니다. 네. 종목이야 뭐 추세 올라가는 종목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찾아서 수작업이든지 자동이든지. 그래서 제가 지수를 이번에 유심 있게 봤는데 제가 차트를 잠깐만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트 좀 비춰주세요. 여러분들 하락을 할 때는 그냥 하락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쪽 포인트 보면요. 우리 그 하려고 찬란했던 2007년도 8년도 아시죠? 여기 포인트가 5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정확히 여러분들 기술적 좋아하죠. 여기도 5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보이시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리먼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리먼이라는 악재는 사실 여기서 나왔어요. 바닥에서. 왜? 악재를 제가 말씀드렸죠. 왜 바닥에서 내렸냐. 아니 제가 1,000원 주고 사가지고 물건 2,000원 올라갔는데 악재를 2,000원에서 팔고 내려와야 되는데 누가 악재를 그 높은 고점에서 올리는 사람 메이저가 악재를 노출을 합니까? 네. 그래서 악재를 이게 리먼이 바닥에서 나왔는데 이게 리먼 사태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분들이. 네. 그것은 결과론적인 거고 모든 게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보세요. 지금도 매수 타이밍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내내 매수 타이밍 해가지고 뭐 매수 적기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진짜 좀 분통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본다고 해서 저한테 득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도 뭐 5년, 10년 전에는 다 개인 투자자였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렸죠. 저점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저점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121선 의미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제대로 알자고요. 제대로. 왜 자꾸 우리가 1900, 1850 우리가 저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 우리가 저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저점은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들, 선도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 강좌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지대 빨간 선을 여러분들 차트 보이시죠? 빨간 선을 여러분들 38선이라 하고 항상 우리는 38선 위에서 놀아야 돼요. 여러분 38선 밑에서 놀다가는 이러게 됩니다. 보셨죠 여러분들 작년 8월 달에 얼마나 많은 운용사들하고 펀드들이 많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지금은 바닥이다. 무슨 바닥이에요? 무슨 내려가고 있는 주식이 멈춰야 바닥이죠. 멈추는 기미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지금 놀고 계신 말이 그런데 38선 밑에 아직 계신 분 그렇죠. 38선 위에 38선 밑에서 잡는 것은 바닥을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떡하죠? 이게 그것을 자기 개인적인 해석으로 무슨 저점이다. 1800, 1600, 1700 그건 저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급체도 불투명하고요. 어느 네. 기관에 있는 돈도 사실 다 우리 돈이에요. 그 기관 수급 보면 은행, 보험, 투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다 펀드에다가 기관에 그 은행에서 들어온 우리 예적금. 네. 예. 그리고 변액보험 다 그게 우리 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연기금 다 우리가 받을 돈이고. 네. 그러니까 기관은 지금 외인들하고 다 그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2007년도 8년도에 미네르바라고 아실 거예요. 네. 미네르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수의 그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귀를 담아 듣고 여러분들 절대 투자의 세계는 99%의 그 의견하고는 절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수의 의견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왜? 투자의 세계는 소수의 그 집단만이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앞으로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1850, 1800 지지하는데요. 떨어지는데 제가 시장의 저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떨어지는 중이다. 예. 아직도? 떨어지는 앞으로도? 중입니다. 예. 얼마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제가 중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계속될까요? 주봉에서 예. 여기 보시면 우리 일반 지금요 2050에서 지금 1850이죠. 대충 200포인트밖에 안 빠졌어요. 예? 200포인트밖에 안 빠졌지 않습니까? 200포인트나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를 보세요. 500포인트 앵커님. 빠질 때. 앵커님 앞에를 보십시오. 예. 앞에 이게 500포인트에 10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00포인트 가지고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물량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200포인트 가지고 시장에 있는 그 99% 투자자의 물량을 다 뺐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락을 할 때는 우리가 메이저들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빠져나오는 사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지는 겁니다. 빨리 먼저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이 건지는 거고. 네. 그들하고 대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1%의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1%의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작년에 리먼이나 그런 폭락이나 작년 유럽 사태 같은 경우, 그리스 같은 사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켜나갈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본 전문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그 사실 그들, 예. 네, 박준남 전문가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들, 예. 예, 그들이 외국인일 예. 수도 있고 이제 기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기관들은 사실 예측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사태를. 기관이 지금 근데 한 발 기관들이 늦게, 예. 기관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 상대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거 소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1%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 모든 일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말을 했을 때 자기한테 이익이 되도록 말을 하지 누가 자기한테 이익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득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러면 저도 여러분 같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복히 네. 말씀을 드린 거고 네. 4월 25일이나 제가 또 쓰나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나와가지고 저 혼자 단독 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길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쓰나미라는 게 우리가 이래요. 갑자기 서서히 오는 게 쓰나미가 아니잖아요. 쓰나미는 어느 순간 우리가 보는 순간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제 방송을 좀 많이 들으시고 왜 그러냐면 제 방송이 조금 틀리기는 틀려요. 제 강의나. 그러니까 저를 뭐 좋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듣고 왜 그 사람이 소수의 목소리를 높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면 아마도 시장은 크게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 네. 앞서 박준남 전문가님도 이렇게 좀 얘기를 쭉 해주시니까 아 그래 좀 속이 시원하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장이 진짜 앞으로 좀 더 안 좋아진다면은 얼마까지 어떤 바닥을 예측해달라는 얘기라기보다 진짜 얼마나 더 하락할까 이제 막 하락의 시작 초입 단계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성대 지금, 전문가가 네. 2주 전부터 하락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저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식은 대응이거든요. 네. 네.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갑자기 그리스가 이렇게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를 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즉 지수가 이렇게 빠질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초기 단계에 일단 하락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매수하려고 보니까 또 안 좋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또 매수를 미루고 계속 미뤘거든요. 최근에 이제 며칠 전만 해도 저희 회원분들이 계속 이제는 사고 한 싶다. 2주 정도 지났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막 장비에 박수를 쳤습니다. 잘 안 현금을 갖고, 샀다. 예, 현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이제 바닥이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리스가 연립정부 구성에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트레이트로 100포인트 이상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어찌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잘 지켜보면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제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전문가들도 조금 당혹스러운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죄송한데 잠깐만요. 그 사실 오늘 제가 그 뭐 오프닝 때도 그렇고 네. 지금까지 제가 뭐 조금 더 이제 뭐 농담이라든가 까불지도 않고 네. 이렇게 진중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좀 전에 그 우리 그 전라도 미네르바 네. 박준남 전문가가 그들이라고 칭했습니다. 네. 그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서 사실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 입장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 카메라 하십시오. 보면서. 네, 네. 하십시오. 저기 담당 PD 분도 이 삐 처리 있죠. 네. 사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삐 처리 제가 빼고 이렇게 다 해드릴 수가 요거 하면 삐 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네. 네, 지금부터 그들에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비 부탁드린다고 지금 PD님이 급하게 콜이 왔네요. 아니요, 삐 처리 하시 아니면 큰일 납니다, 방송. 개인 투자자를 대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식을 이끌고 있는 그 소수, 그들에게 당신들, 야, 이 개! 네, 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속이 시원하십니까? 네, 속 시원하고요. 네. 이제 그들도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예. 더 이상 개미 투자자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들! 아유. 그래요. 김수영 씨 네. 왜요? 제가 그들이거든요. 아, 예. 어제 지난번까지 10연패 했던 그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저희 사실 진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뭐 진중하게 하자라고 했었던 것도 아닌데 다들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현금화를 미리 하시지 않았던 이상 한 종목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아마 다들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답답함을 우리 장우 씨가 좀 대변해 준 것 같아서 제가 다 시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우리 김수영 씨, 장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워낙 장이 안 좋아서 뭐 김수영 씨, 장욱 씨라고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아마 포트의 수익률도 조금 안 좋아지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포트 수익률 보기 이전에 김수영 씨는 어제 동아원이라는 종목을 그리고 장욱 씨는 텔레필드와 KCS라는 종목을 포트에 사서 편입시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김수영 씨 포트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네,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SL 일단 이 정도 라인 정도는 익절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라인은 19,000원대 와버렸습니다. 이익 손절을 하게 됐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좀 많이 빠졌고, 네, 삼성전자 125만 원, 기아차 78,000원, 아시아나항공 6,400원 모두 다 손절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6% 내린 날이었고요. 때문에 김수영 씨 포트는 좀 많이 정리되지만 본의 아니게 정리된 종목들도 많아서 타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SL 벌써부터 익절이 됐고 스템 임플란트도 수익이 많이 안 좋아요. 삼성전자는 130만 원대 초반에 들어갔는데 오늘 123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죠. 손절. 기아차도 손절. 자, 시장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인포피아와 동아원이 일단 동아원 특별히 잡혔는데 수익에 일단 도움은 못 되는 분위기. 장우씨 한번 포트를 열어볼게요. 자, 장우씨 포트를 좀 보시면 동아약품과 CJENM도 보십시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수익이 많이 지금 좀 줄었습니다. KCS와 텔레필드 모두 잡혔지만 잡히자마자 손절당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자, 가격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네, 박준남 전문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효자 종목 두 종목이 동아약품과 CJENM인데 오늘 박준남 전문가가 멘토로 등장을 하신 날이고요. 조금기 전문가의 엔텔스 안타깝게도 손절 처리됩니다. 10,000원을 깼죠. 다음 종목 보시죠. 자, LG패션이 그나마 선전하고 있고 텔레필드와 KCS 한 3일 정도 보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편입하자마자 손절됐습니다. 자, 정말 침울한데요. 종목이 넘치던 포트가 본의 아니게 손절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손절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여러분들 그냥 혹시 들고 계십니까? 이제 먼저 총 수익률 누가 더 많은 수익을 내는지 승패자부터 가려볼게요. 자, 주식 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웅. 자, 포트에 많은 수익의 변화가 있었는데 최종 승자는요. 김수용 씨 또 지고 장웅 씨 또 이겨. 네. 11연승이죠 지금. 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11연승인데 예, 수익은 좀 사실 줄었죠. 예. 예. 이게 뭐 사실 이제 대결을 떠나서 이제 뭐죠? 지금 사실 저도 이제 패닉 상태라서 네. 오늘 세 종목이나 손절을 당해서 네. 네. 새로운 기록을 계속 도전하는 기네스. 네. 예, 기네스에 이제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예, 사실 뭐 이제 김수용 씨와의 뭐 대결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는 사실 11연승인데 종목이 보유 처음에 시작할 때 금액하고 지금하고 뭐 이게 많이 좀 이익이 나서 이게 뭐 연승을 하고 그러면 사실 뭐 기분도 좋은데 지금 사실 뭐 너무나도 장이 안 좋으니까 뭐 웃고 떠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오늘 김수용 씨 뭐 네. 심경 물어보기도 좀 미안하지만 김수용 씨 포트야말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쭉쭉쭉 샀는데 자, 주도주가 없습니다. 이게 주도주인데요. 해서 그거 한꺼번에 급하게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 주도주가 빠지니까 포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김수용 씨 편을 괜히 뭐 뜨는 게 아니라니까요. 입이 10개라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그 전문가분들의 뭐 잘못은 아니고요. 네.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재료를 가져오면 제가 그 요리사로서 이렇게 맛있게 레시피를 만들어서 요리를 해야 밥상을 딱. 되는데 네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전부 재료를 갖다 벗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요리를 망친 게 아닌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요리가 됐다. 자탕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요. 자, 뭐 김수용 씨도 연패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빠르게 복구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제 손질을 좀 받아봐야 될 텐데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역시 이기신 우리 장우 씨를 위해서 멘토 대신 박준남 전문가님의 멘토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동아약품 CJENM이 수익은 역시 1, 2등인데 역시 좀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그거에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거 네. 제 시청자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현금 비중 100%하고 손절이 되면 누가 방송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가 교육을 받고 누가 손실이 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핵 종목으로 칭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저도
신이 아닌 이상 현금 100%하고 손절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손절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가입해놓고 전문가가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 안 되면 저는 주식을 시장이 안 좋으면 주식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손절 못 하는데 손절 못 하는 사람한테 손절하라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시죠? 이렇게 손절을 못 하고 이렇게 그러면 현금 비중을 갖기가 힘들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만 잘 분석을 해도 이 종목이 내수 성격을 띠고 있는 건지 성격을 안 띠고 있는 건지 진짜 시장이 1000에서 2000포인트 갈 때 오히려 반대로 2000원에서 1000원까지 내려온 종목인지 3만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말대로 크로스 전략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수급하고 뉴스 조금은 밀리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도 크로스적인 부분에서 동아약품하고 CJ EM을 저도 나름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역시. 그런 전략이 좀 맞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시는 분들한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되는데 네, 뭐 손절을 하라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방송으로 손절하라고 그것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안 되거든요. 누가 자기한테 그 불필요한 손해나는 부분을 누가 잘라냅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인간으로서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가입을 한다. 되는 쪽으로 자기가 좋은 종목이나 반대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신다면 여러분들 그나마 그렇게 큰 일은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제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자세하게 좀 짧게. 종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동아약품하고 CJ ENM 있었죠.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많이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은 다 하시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바닥에서 사는 종목은 아무리 밀려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느 누가 이 종목을 많이 밀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산 종목 다 밀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수익률이 줄어든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보십시오.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가 뛰고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이런 기업을 찾아서 차트를 찾아서 기업을 찾아서 여러분들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수 대비 이 정도 떨어지면요. 삼성전자가 오늘 60% 떨어졌는데 하이닉스나 SDI가 7, 9% 9% 떨어졌는데 이게 4% 떨어진 겁니까? 예? 여러분들 아직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사라고 하는데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동아약품은 아직도 유효하시고요. 못 사신 분들 있으면 분할로 해서 장이 좀 떨어지면 분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매수하시면 됩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CJ ENM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CJ ENM을. 예, CJ ENM도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예, 저는 매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진입을 하면 신중하게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383 여러분들 말하기 나이 드신 분 이해하기 힘드니까 빨간 선이 383입니다. 예, 카메라 비춰주세요. 크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383 밑에서는 여러분들 접근도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CJ ENM도 383에서 이제는 그만 밀려서 바닥에서 역사적인 전저점 있죠, 여러분들. 예.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멈추니까 일단 내수 방어적인 성격이고 지수가 안 좋은데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 몇 종목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383을 뚫었잖아요, 거래량으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예? 일단 383을 뚫으면 압록강이나 백두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은 CJ ENM하고 이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 그나마 수익이 많이 났다가 시장 연동돼서 조금 줄고 있는데 우리 김수용 씨 SL처럼 이 익절가, 손절가를 조금 높여서 수익을 좀 챙기는 방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익 더 줄까 봐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럴 필요는 이게 만약에 물론 시장이 1,500, 1,400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1,400, 1,500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솔직히. 네. 예,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는 말씀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걸 익절가를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시장이 1,500, 1,800에서 1,700 더 내려간다. 1,600까지 간다. 그래도 어차피 그게 없으면 더 크게 상승을 하는 거고 그게 더 있으면 우리가 손절가를 제가 정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4%를 주는 대신에 우리가 40%, 100%를 먹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해야죠. 네. 지금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잠깐 올라갔는데 우리가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나마 바닥에서 올라갔는데 좀 밀려서 그랬다. 근데 장 200포인트 빠지면서도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라
예, 아주 좋은 종목이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투자하는, 때문에 네. 여러분들 굳이 상향선을 높여서 수익이 나신 분들 익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나머지 네. 종목들도 좀 빠르게 볼까요? 예. 한국카본 있죠? 네. 한국카본.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이래요,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십시오. 휴전선 밑에서 이거 여기 북한이라고 하면 휴전선 밑에서 일단 탈환을 못하면 38선으로 탈환을 못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아주 좋아하잖아요. 이게 주봉이에요. 여러분 다 봐보세요. 100%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보시고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주봉 딱 펼쳐놓고 21선 딱 해놓고 21선 밑에 있다. 그러면 일단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이 부분도 한국카본은 좀 불안합니다. 지금 장도 안 좋고 오늘 2% 떨어졌지만 장이 안 좋으면 더 떨어질 가능성은 큽니다. 장훈 씨 참고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나머지 엔텔스 뭐 손절되고 네, 텔레피드, LG 패션. LG 패션이 또 내수 방어주죠. 네. LG 패션이 그나마 이런 종목들이 일단 확실히 좀 덜 빠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내수 성격도 있고 내수 네. 방어주도 저 오늘 있습니다. LG 패션 가서 옷 하나 사고 왔습니다. 어제 11연승 기념으로. 아, LG 그래요? 패션이 이게 또 상당히 LG 패션을 봅시다. LG 패션을 보는데 주봉에서 여러분들도 이선 궁금하실 거예요. 이분 걸쳤네요. LG 패션은 이렇게 합시다. 이 121선이 이게 121선이에요. 6개월이죠. 120일이면 20 곱하기 6하면 121선 아닙니까? 왜 121선을 경기 선행선이라고 하면 주가는 6개월 선행을 해요. 주가보다. 그러니까 주봉 보시는 분들은 중장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봉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중장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오늘 35,400원에서 지금 걸쳤네요. 걸쳤으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탈환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루 이틀 정도 지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대응하시면 아마 여기서 좀 무너지면 조금 벗어나시고 빠져나오시고 다시 붙으면 아마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LG 패션은. 네, 예. 그래요. 한국카본은 21선 정도 밑에 있기 예. 때문에 조금 위험하고 LG 패션 조금 아슬아슬하다. 예, 일단 뭐 우리 포트에서 빠져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짧은 한 말씀 네. 정도만 들어보고 싶네요. 엔텔스하고 텔레필드하고 KCC는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히 보겠습니다. 엔텔스 보이시죠? 엔텔스도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거. 엔텔스가 거래량도 33,000주.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주식은 한 3년, 5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이런 건 분석이 힘들어요. 예. 수급 주체도 없고. 그래요. 이런 부분 일단 쭉 가다가 마지막 120일선 경기 선행선을 이탈을 했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뭐 손절 처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주봉에서 21선도 이탈했으니까 위험합니다. 이런 건 바닥이 없어요. 멈춰야 바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손절가 KCS 마지막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요. KCS는 이번에 좀 말씀드리게 하면 좀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주죠.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래량 생겼다고 무조건 이렇게 붙으면 안 돼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가벼운 주식은, 싼 주식은 거래량에 터트렸다가 요즘 누구나 알아요. 거래량 HTS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양봉을 하면서 지지를 했을 때 들어가야지 무조건 꼬리 달고 이평선으로 들어갔다가는 바로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 계속 물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행보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주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수영 씨, 지금,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경청하고 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손절 가격은 언제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십시오. 어제, 좀 들어갔었던 그런 종목 가운데 제 기억에도 KCS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하고 손절 가격하고 차이가 10원. 저희가 계속 강조 드렸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고 들어간다고 장훈 씨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변동성이 심한 종목을 장훈 씨가 가볍게 신는다 할 때는요, 손절 가격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수영 씨 포트를 이성대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 기아차, 아시아나항공 전부 다 손절됐고, 네. SL은 또 익절됐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몇 종목 안 남았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이성대 전문가. 네. 먼저 잠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손절매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손절매도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필수적인 거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손절매를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은 손절매를 안 해봐서 못 하는 겁니다. 즉 손절매를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밤의 메토라는 우리 시간에서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 상대로 해서 이제 손절매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너무 처음부터 이제 큰 금액을 가지고 해서 이제 손절매 5%씩 손절하더라도 금액이 크면은 쉽게 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데 증권사마다 이제 모의 투자라든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모의 투자를 통해서 내 원칙대로 매수를 해보고 원칙대로 손절매를 해보고 이런 걸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습하려면 금액을 처음부터 이제 크게 하지 말고 좀 작게 해서 내 원칙대로 한번 해보고 5% 깨지면 손절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가 깨지면 손절한다든가 이런 거 손절매를 많이 해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절매가 나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 손절매 하라 그러면은 분명히 못 하시는 분들 잘 안 들으시고 그렇죠. 목표 가격만 계속 궁금해하시죠. 그렇죠. 보통. 예.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뭐 제가 뭐 이제 손절을 못했다고 이제 잘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주식 시장은 어차피 앞으로 뭐 5년, 10년, 20년 계속 열릴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손절매를 연습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잘 살아남으면 다음에 또 기회는 많으니까 뭐 지금 너무 희망을 잃지 말고 네. 좀 대응하라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예. 네. 일단 남은 종목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삼성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전 저점 라인대에서 이제 지지가 그나마 49,800원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지지 라인대가 거의 저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지 라인대가 깨질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깨지면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아니면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이런 종목처럼 계속 밀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지 라인이라고 해서 기다릴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저점 라인대가 깨지면은 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이 그 글로벌 시장에 이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많이 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투자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이 이제 줄어들면서 네. 어떻게 보면 삼성증권이 좀 좋은 면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증권이 증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증자 규모에서 이익 규모는 똑같이 나오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동사의 주가가 꼭 지금 싼 면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저점 라인 때는 49,500원 라인대가 깨지면은 정리를 하는 게 어쩔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아원이라는 종목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상황에서 매수를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상황인데 제가 그 추세 시작점만 매매해서 이제 공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리도 어떻게 보면 하락 N자의 추세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 차트상으로 올라탔다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아래쪽으로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 라인 때 여기 손절매 철저하게 지키고 거의 한 2,800원 지금이 2,795원 깨졌네요. 예, 하루 이틀 내로 2,800원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저 정리를 하고 예, 다시 좀 새로 포트를 꾸리는 게 어떨까 생각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포피아는 남아 있는데 지금 손절 위거든요. 한 50원 정도. 인포피아요? 예. 네. 자, 인포피아도 이 인포피아 모습하고 그 코스닥 지수 모습하고 거의 상당히 좀 유사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 저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도 저는 손절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투자 심리 지수가 전체적으로 꺾이게 되면 오히려 이 종목들을 바치고 있던 뭐 세력들이라든가 뭐 임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사람들은 못 파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좀 더 싸게 샀을 거거든요. 그리고 현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음에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현금화 시키면서 사람들 못 파게 내려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차트의 의미가 없이 저는 깨지게 되면은 바로
지금 가격대 종가격 기준으로 깨지게 되면 정리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증권도 손절가를 좀 올려주셨고 인포피아 동아원도 전부 다 조금은 위험한 자리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개별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페널티 시간을 또 짧게나마 가져야 되겠죠. 또 이기셨기 때문에 11연승 장우 씨가 김수용 씨 포트 가운데 한 종목을 팔라고 매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짧게 10초 드립니다. 네. 삼성증권이요? 네, 주어진 10초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장훈 씨, 네. 본인에게 많은 종목이 정리가 됐는데 김수용 씨 포트 가운데 한 종목 뭘 네. 팔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다행히도 그 제가 정리하고 싶은 종목들이 오늘 자동으로 다 정리가 돼서 더 이상 정리할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이제 김수용 씨 그 보철 치료도 끝나시고 네. 네, 임플란트도 다 끝나신 오스템 임플란트는 네, 더 이상 예, 이제 틀니 사용하실 때 됐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예, 네.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김수용 씨 11연패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의 페널티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김수용 씨 포트에서 매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팀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이 우리 김수용 씨를 위해서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지지난주랑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는 장우 씨 멘토로서.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어떻게 보면 제가 자화전자를 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실제로 체결이 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매수가를 좀 낮춰서 네. 체결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는 그거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과연 이 시장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항상 지금은 당장 안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오게 되면 분명히 반등도 나올 거고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종목을 갖고 나오시지 않은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예. 예. 대신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주식을 이런 상황이 오면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원화 원화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건 원화 차트가 아니고 제가 잠깐 차트를 그러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원가- 보시면은 이게 원화 차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5월 2일부터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후로 원화가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리스 신용등급 미국 신용등급 조정 하향하고 그리스 문제가 있을 때 작년 8월 9월 달에 원화가 1,070원대에서부터 1,200원대까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주식이 우리 아시겠지만 주식이 상당히 손절 매도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손실이 많은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현재로 원화 차트가 이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당장은 상황은 안 좋죠. 근데 분명 이 상황도 이전 상황처럼 분명히 한번 꺾이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즉 뭔가 이유에 의해서 즉 외국인들이 매도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됐던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던가 이런 상황이 나올 때 이제 원화 환율에서 먼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이 꺾이게 되면은 주식을 한번 이제 사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로화 환율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유로화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즉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유로화가 급락하기 전 요때 이제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들도 같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환율하고 유로화 환율 같이 이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좀 쉽게 우리 원달러 환율이 한 얼마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좀 안정권입니까? 글쎄요, 내려온다기보다도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그리스 사태가
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파만파 돼가지고 확산됐을 경우에는 원화 환율은 좀 더 약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제 가격대를 정하지 말고 꺾이는 모습이 나왔을 때 좀 한번 사봐도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 문제인데요. 과연 그리스가 지금 그 연립 정부를 구성을 못하는 게 지금 당장은 제대로 되지는 않지만 가장 조급한 걸 느끼는 거는 그리스일 겁니다. 지금 뱅크런 사태가 나오고 상당히 위기인 상황에서 오히려 그리스 내부에서 갑자기 또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시장은 급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를 잘 체크를 했다가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제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준비를, 예.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인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으로 거의 한 2만 개까지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지금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항상 그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돌아서기 전에 환매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 환매수 요 세 가지 정도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은 뭐 현금 갖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점 라인대에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일목요연하네요. 이성대 전문가님이 오늘 종목 안 들고 나오신 이유, 주식 편입은 이때쯤 하겠다. 신호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은 장훈 씨를 위해서 어떤 종목을, 역시 아까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종목을 안 들고 나오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예, 한 종목은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유는 시장의 하락에도 하락을 하지 않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들고 나왔습니다. 아하. 그게 실제로- 바로 박준남 전문가가 얘기하는 핵 종목? 예, 실제로 이 종목은 우리 회원들이 계속 매매를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을, 아주 비싼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일단 보시고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5성 LST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 태양광 사업 영위 업체예요. 태양광 하면 여러분들 OCI 생각나죠? 오늘 OCI가 하락을 한 1% 정도 했나요? 예. 지금 태양광이 아주 상승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예, 일단 이 종목을 앞서서 제가 OCI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OCI 보이시죠? 차트를 보시면 지금 태양광 그 분위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지금 OCI가. 그렇죠? 예, 태양광 업체가. 물론 마진 단가나 뭐 원자재가 그리고 뭐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공급 과잉에서 여러 가지 뭐 악재가 있었죠. 중국에서도. 근데 제가 제가 분석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태양광이 오늘 이렇게 많이 안 빠진 이유가 이제 서서히 있더라고요. 지금 OCI를 보면 5성 LST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OCI를 보여드립니다. 네. 예, OCI가 지금 이렇게 매집을 들어와서 서서히 크게 뭐 시장은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23만 원에서 21만 원까지가 밀렸네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OCI는 밀렸는데 이 종목이 안 밀린 이유는 이제 태양광 그 업종 종목은 이제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앞전에 CJ ENM처럼 예, 보십시오. 올라간 만큼을 다 반납을 했다는 거죠. 예, 거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고 꼭 이 종목이 여러분들 보시는 방송 들으신 분들이 오늘 아니더라도 이 종목을 관심 편입을 시켜놓고 보십시오. 올라갔던 종목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OCI가 60만 원까지 가서. 그랬죠? 네. 근데 요즘 지금 태양광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공급 과잉에 대해서 구조 조정도 하고 그리고 폴리실리콘이 아주 또 개발이 많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또 생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5성 LST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성 LST는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사업 영위업체고요. 또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편광판, 필름 분야에 또 긍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번에 5성 LST에서 23.2%를 가지고 신한이트텍이라는 저가 TV 제조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또 납품처가 삼성 쪽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여러분들 보면 TV 비싸지 않습니까? 3D TV나 LED TV. 요즘 저가 TV에서 옥션이나 G마켓에서나 많이 나옵니다. 11ST 저기 쇼핑에서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가 TV에 대해서 이 종목이 수혜주고요. 신한인터텍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이게 주목해야 될 게 한국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5성 LST에서 63%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2의 공장이 완공이 되었고요. 태양광 생산 능력이 국내 2위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번에 폴리실리콘 생산 단가가 또 인하가 됐습니다.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그래서. 그리고 선침의 흔적은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은 앞으로 당연히 좋아지겠죠. 봅시다.
오성 LST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이게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선침해나 부분들이면 또 그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 그분들이 항상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 선침해 보이시죠? 바닥에서 보면서 여기서 여름 보세요. 200포인트 빠질 때 어땠습니까? 아주 좋아요. 이런 종목들은 있어요. 여러분들 손절하고 현금 비중을 못 한다면 이런 종목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저는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 손절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 주식하는 사람이 현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꼭 뭐 내일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돈이 현금이 있는데 꼭 사고 싶다 하면 네. 이제 태양광 업체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는 있을 거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금은 어디선가 좀 많이 누가 막 계속 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성 LST 얼마에 사면 좋을까요?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제가 뭐 항상 저도 그래요. 지금 포터에가 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앞전에도 계속 금호 타이어도 제가 저가로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사실 편입을 하고는 싶은데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시초가라면 바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매수가를 지금 9,370원이잖아요, 오늘. 네. 오늘 3% 잘 가다가 급나가니까 삼성전자 악재 때문에 갑자기 이게 때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없었다면 지금도 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올라갔으면 가지고 못 나왔는데 하락을 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운이 있는 거죠. 네. 매수가는 9,250원으로 예. 매수가는 9,250원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여러분들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이 빨간색 있죠. 383. 네. 생명선 여러분들이 이 생명선 부분을 해서 제가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타이트하네요. 예.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양광 관련주 오성 LST 장우 씨를 위한 박준남 전문가의 핵 종목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제 설명은 모두 들어봤는데 이 같은 멘토링을 어떻게 포트에 적용을 시킬지 김수용 장우 씨가 최종적으로 포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양팀 모두에게 10초씩 전략 타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팀 모두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운 종목을 추천받지 않았던 김수용 씨 결정은 뭐 할 게 있나요? 네. 그래도 뭐 기존의 보유 종목을 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요. 오늘 정리. 인포피아 매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인포피아를 매도하겠다. 아까 앞서서 또 오스민 플란트는 페널티로 포트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종목이 굉장히 슬림화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대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장우 씨는요? 네, 저는 사실 이 요즘 장 때문에 이거 과연 매수를 해야 될까 싶은데 뭐 박준남 전문가가 추천한 동안약품이나 CJEM을 보면서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오성 LST 오늘 추천해 주셨는데 비중을 2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성 LST 20% 매수. 가격은요? 네, 매수가는 제시하신 9,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반드시 또 잘 지켜야겠죠. 9,000원 타이트합니다. 역시 네. 9,000원에서 네, 매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우 씨는 한 종목 신규 매수만 외치고 있는데요. 이제는 완성된 포트 먼저 김수용 씨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김수용 씨의 완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다 빠지고 없죠? 삼성증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동아원 20% 정도만 지금 포트에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남은 인포피아마저도 김수용 씨가 자체적으로 매도 의사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고정현 전문가의 삼성증권, 한만식 전문가의 동아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김수용 씨 삼성증권에 대해서 오늘 이성재 전문가는 선적 가격을 조금 더 올려잡았으면 이런 의견을 주신 바도 있지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장우 씨 포트로 넘어갑니다. 자, 장우 씨는 그나마 오늘 정리한 종목은 없고요. 물론 자동 손절 처리된 종목은 있습니다만 맨 위에 보이는 20% 오늘 오성 LST 태양광 관련주를 신규로 편입하고자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우 씨 여유가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종목은 5개가 되겠죠. 자, 가격과 함께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종목인 오성 LST, 지금 선전하고 있는 동아약품 CJENM을 얘기하셨던 박준남 전문가의 추천 종목 되겠습니다. 가격, 매수 희망가가 9,250원인데요. 손절 가격은 9,000원으로 제시하셨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 한국카본과 LG패션도 현재 장우 씨는 보유 중입니다.
네, 주식배트 1억쇼 내일의 수익률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김앤장 코너 이어지겠습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모두 참여 가능한데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Gonna fly to where my water sky blue. Martini margaritas on the beach. And now's the time to party the night through. Not you, girl, no one but me. Hey. It was nice to greet you, and it was nice to meet you. But I know that I'm off the hook, I'm fishing for another keeper. I'll delete you, never reach you, I'm done with putting you on. Never call you again, I'm gone with the wind for the kid, it's time to move on. Baby, I don't mean to be cliche, but it's not you, girl, but me. Still got a lot of player left in me, so I'll be on my way. Babe, I gotta go, baby, roll. Adios and I'm out the door. Babe, I gotta go, baby, roll. Can't go on playing you no more. 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김앤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모두 참여 가능한데요.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 지목해서 상담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많이 좀 누그러지셨는데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시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자, 일단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 두 팀이 있는데요. 어느 팀 상담 원하세요? 네, 김수용 씨 팀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많이 힘드시죠? 수익률 괜찮으세요? 아니, 저도 많이 났었죠. 네, 그렇죠.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네, KP 케미칼이고요. 네, 15% 가지고 있고 14,100원이요. 네, 14,100원에 비중은 15%요. 네, 네, 뭐 단기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시나요? 중기를 보통 보거든요, 저는. 네, 중기적으로. 주봉을 보고 오거든요, 주봉을. 예, 알겠습니다. 이성대 전문가의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종목 매수하신 매수가가 그렇게 비싸시진 않는 거죠? 4월 말쯤에 했습니다, 제가. 아, 4월 말쯤에요? 예.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좀 그 견조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도 좀 사는 것 같고 기관들도 좀 사는 것 같고 하면서 이제 크게 빠지지는 않는데요. 네. 동사가 이번 1분기 실적 보니까 지난 4분기 실적보다는 좀 좋더라고요. 지난 4분기 때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번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모멘텀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잘 밀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주봉 차트를 보신다고 그랬죠? 네, 네. 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이평선 요거를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봉 차트로 보니까 중요한 자리대를 지금 깨져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이게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저점 라인 때, 요번 주 저점 라인 때일 것 같은데요. 전일 저점 라인 때 13,000원대 정도네요. 13,000원대가 하향을 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좀 더 하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종목들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진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반등 폭이 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히려 이 종목을 적정선에서 정리를 하고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맞춰서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 종목을 가져간다 그러시면 저는 지금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 종목을 다시 사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좀 불투명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끝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한 13,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좀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위로는 이제 저항 라인대가 16,000원대니까 16,000원 돌파하는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네, 시청자님 더, 감사합니다. 예,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호남석유하고 이게 같이 가는 경향이 있던데요. 네. 아, 호남석유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나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가 빠지고 납작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회사 실적에는 좀 좋을 만한 그런 여건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당장 원재료가가 떨어진다고 좋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최근 지수가 빠질 때 하락에 이제 타겟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은 좀 더 시장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더 해드립니다. 이번엔 문자 한번 볼까요, 장훈 씨? 네. 삼성전기 99,000원에 800주.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104,000원에 70% 갖고 있는 분도 삼성전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7% 내려서. 삼성전기죠. 네. 지금 두 분 다 물리셨네요. 일단 저기 차트를 보시죠. 차트 보시고 99,000원에 사신 분은 저기 내일 아침에 바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오시기 바라시고, 일단 매도 사인 강력하게 드리고, 일단 104,000원에 들어가신 분, 104,000원이면 비중 70%입니다. 비중 70%면 저기 한 10% 정도 육박을 하네요. 타격이 엄청 크셨겠네. 저기 삼성전기 75% 가지고 계신 분들은 70% 가지고 계신 분은 104,000원에 분할로 매도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거 한 번에 다 손절을 하라고 하면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손절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다들 주도주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본색을 드러낸 종목들이거든요. 이제 이걸 보면서 다른 종목, 그 하학주 같은 거 있죠. 오늘 하학주 많이 안 떨어졌어요. 태양광 관련해서. 그죠? 그 종목들을 또 반대로 조금 담으면서 이 주도주를 또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그런 계속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캐치를 해서 아마 주도주는 또 꺾였다고 하면서 다른 주들을 또 계속 물량을 터니까 그것을 또 물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뒤에서. 네. 그러니까 주도주 부분은 전량하시기 힘드시면 아마 70% 들어가신 분은 104,000원에 분할로 해서 빠져나오셔가지고 리치맵에 오시면 좋은 전문가들이 좋은 종목 맞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이렇게 반대로 가는 종목을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기 10만 원 밑에서 잡으셨다면 내일 시초가 전량 매도, 10만 원 위에 계신 분은 분할 매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참 이런 종목도 이렇게 몰리게 되니까요. 자, 이번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김수영 씨가 좀 봐주세요. 네, 두 종목을 보내주셨어요. LG전자는 83,000원에 40% 비중이시고요. 현대차는 26만 1,000원에 5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네, 두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최근 이제 지수 하락에 타겟이 된 이제 현대차인데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금도 매수를 하고 시장 하락 방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를 방어할 때 기관들이 가장 먼저 사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밀리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차트 그림상으로 보시면 이전 고점 라인대였던 이제 24만 원 라인대까지 벌써 한 번에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라인대가 깨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분명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24만 원을 깨지면 정리를 하고 다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현금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게 되면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꼭 여기서 지지가 된다, 내용이 좋아서 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내용이 좋아도 밀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깨지게 되면 그냥 정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자, 그리고 LG전자입니다. LG전자 83,000원이면 최근 LG전자는 지난번부터 제가 매도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중요한 이제 추세 라인대인 76,000원 라인대가 일단 깨진 상황이고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최근 저점 라인대였던 7만 원
라인대를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줄줄줄줄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저는 손절을 하고 다시 타이밍을 잡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LG전자와 또 현대차는 지금 정도에서 정리 의견을 통해서 상담 소화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그래도 밝으세요. 그래요? 네. 자,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 두 팀 있는데 어느 쪽 상담 원하세요? 네, 김수영 씨 팀이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상재 전문가님께 감사의 말씀 좀 드리려고 전화 오. 자기 상담 신청했어요. 대원 강업 때문에 제가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역시. 네, 예. 이성대 전문가 팬이시군요. 네. 네. 이성대 전문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일단은 종목 선정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수익을 봤으니까. 그럼요. 또 예. 외모도 아주 호남형이잖아요. 네. 네, 오늘 같은 아무튼요, 제가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상담 드리고 싶은 게 제일무직이거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10만 1,500원인데 그게 오전장에는 계속 버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뭐 마감 한 3, 40분 전부터 확 내리던데 제가 오늘 그걸 보면서도 손절을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네. 비중은 일단 50%고 하루만 더 지켜보자 싶어서 제가 일단 손절을 미뤘는데 제가 불안한 게 지금 삼성전자가 꺾여가지고 지금 네. 추세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상호 흐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네. 포트에 세 종목 있어요. SDI하고 아까 CJ ENM하고 제일모직하고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SDI도 조금 걱정인데 제일모직 일단 비중이 많아서 제가 좀 내일이라도 일단 빠져나오고 MS를 해야 할지 그게 좀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꺾여가지고 제가 좀 그게 불안해요. 네. 제일모직에 대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임이 네. 막중해요, 이성재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원강업 얼마에 파셨어요? 제가 조금 미리 좀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잘 파셨습니다. 400원 예, 이익이 남았으면 됐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저녁 때 이제 무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셨던 종목인데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가자 해서 이제 이 제일모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안 좋은 내용이 나오고 밀리게 되면 내용이 안만 좋아도 다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차트로 분석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고요. 전체적인 심리적으로 만약에 내가 기관이라면 지금 당장 이제 밀리니까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올라가던 종목을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 여건상.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 무렵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밀렸는데 아마도 반등은 내일 장중에는 한번 좀 나올 겁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유럽 시장은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밀리지는 않고 있어서 좀 올라올 수 있는데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고 좀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수익을 크게 내줬던 멘토 전문가의 멘토링 시청자분들도 아주 잘 듣고 가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문자 한번 볼게요. 장훈 씨. 네. SK하이닉스 29,400원에 900주 가지고 계신데 지금 또 바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그 24,250원에 20%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자,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 국민주 예, 29,400원. 400원에 900주 24,250원에 20%. 예, 하이닉스 하면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여주세요. 예. 보이시죠? 29,400원이면 여러분들 다른 건 뭐 하이닉스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서 뭐 반도체 SK에서 인수했죠.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일봉에서 지금 주봉 아니고 일봉이에요. 매매를 하신 분들은 주봉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일봉에서 보시면 돼요.
이 저기 빨간 선 밑에서 21선 여러분들 생명선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이미 죽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들어가지 좀 마세요. 예. 저점이라고 저점 못 잡아요. 우리가 지수 좋으면 저점 잡고 지수 나쁘면 손절 못 하고. 그렇죠. 자꾸 저점을 우리가 저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점은 절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빨간색 보이시죠? 추세라고 하죠. 생명선. 예, 생명이 죽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운 좋아가지고 지수가 급등해가지고 여기 38선을 예, 빨간 선을 뚫으면 몰라도 그런 게 저희 수익을 운에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6,000원이시면 예, 26,000원이시면 한 15% 정도 되겠네요. 아유 오늘 손실률이 꽤 크시네. 이것도 지수 관련주예요. 반도체니까요. 우리나라 뭐 반도체 말고 뭐 있습니까? 조선, 반도체, IT 아시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지금 지수도 불투명하고 뭐 지수가 갑자기 200%, 300, 뭐 100% 포인트 급등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100% 급등할 지수를 절대 폭락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500포인트 내려갔을 때 100%, 200% 포인트 급등시키지 200포인트 내려가지고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이거 분할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올라오든지 내려가든지.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곧바로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김수영 씨, 장훈 씨 팀 있는데 어느 쪽 상담 원하십니까? 장웅 씨요. 네, 알겠습니다. 장훈 씨.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충격이 좀 크시죠?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의 답답한 마음. 자,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OCI 26만 원에 25%요. 아, OCI 26만 원 25%요. 네. 예, 태양광 관련해서 아까 박준남 전문가가 추천도 해주셨는데 들으셨나요? 네. 네. 자, 어떻습니까, OCI?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쯤 들어가셨나요? 그 하나 좀 물어보세요. 2월 한 20일경요. 예. 2월 20일. 아, 2월 20일경. 2월 20일경. 2월 20일경. 네, 제 한 생일이었는데. 30만 원 넘어서 많이 예. 빠졌다 싶어갖고. 그렇네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방송을 보시면서. 네.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상승할 때 딱 올라타셨네요. 네. 역시 근데 또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셨네, 일단. 네. 예.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26만 원에 사가지고 30만 원 넘었을 때 못 팔았다는 것은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 그게 아니라 예. 30만 원 찍고 내려올 때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예. 예, 들어갔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지금 됐네요. 예. 예, 보십시오. 태양광이 사실은 지수가 이렇게 태양광이라는 업체가 1위 업체잖아요, OCI가. 예. 이게 지금 나빠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예. 태양광이 이렇게 쭉 떨어졌죠? 60만 원에서. 예. 가가지고 60만 원대 가가지고. 이게 떨어진 게 아니니까 이제 태양광 업체가 중국에서도 많은 공급 가행이나 유럽에서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태양광이. 그렇죠? 네. 태양광 이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출발하기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는 거라고요. 이 필름, 실리콘 필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타국 이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좀 그래서 이래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안하셔가지고 23만 원이면 절대 비싸게 산 가격 아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6개월 기다리셨으니까 20만 7천 원이나 20만 5천 원까지 예. 20만 5천 원까지 기다렸다가 20만 5천 원이나 6천 원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때 예. 조금 더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아. 예. 네, 시청자님 아셨죠?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네. OCI 20만 원대 초반에서 네.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고맙습니다. 목표가 26만 원까지 올까요? 26만 원은 그러니까 장이 문제죠. 예, 아. 시장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장이 지금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정한 거예요. 20만 5천 원에서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하락을 하면 그것을 손절을 하시고 예. 만약에 시장이 좋아가지고 20만 5천 원을 지지를 했다. 그러면 예.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손절선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당연히 26만 원, 25만 원, 26만 원은 가겠죠? 예. 네. 예,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상담을 마칩니다만 저희가 내일은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상담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성대 전문가 온라인 방송도 오늘 밤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요. 무료 온라인 방송도 좀 참조를 해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여의도 동부증권 본사에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박준남 전문가와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강연회도 연다고 하니까 동부증권 본사로 오늘 토요일 오후 2시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필요한 내일장 위한 전략 오늘 함께해 주셨던 이성대 전문가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2부까지 채널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